식품을 다루는 직원들을 총칭해서 식품 관련 종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식품 종사자는 어떻게 위생 관리를 해야 할까요? 우선 손 씻기를 통해 청결하게 유지하여 손에 세균이나 다른 유해 미생물이 식품에 이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의 복장 관리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복장은 항상 청결해야 하며 외부옷과 작업복을 구분해야 하고 작업자의 복장에서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신발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입는 옷에서 외부 오염 물질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이유는 장신구 틈에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이가 식품 또는 기계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건강 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식품업체 관련 아르바이트를 할 때 꼭 보건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관리에 유의를 해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가는 경우 이가 식품이나 다른 기계 그리고 다른 작업자 등에게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식품 관련 시설 위생의 관리입니다. 작업장의 경우 원재료 입구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제품의 출구가 반대 방향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원재료를 세척하지 않았을 경우에 원재료에 포함된 불순물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최종 제품에 오염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위생장갑은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작업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 오염이란 식품에 직접 미생물이 거치진 않았지만 비닐장갑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뜻합니다. 벽 사이의 모서리는 둥그런 모양으로 2.5cm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작업장이 직각으로 될 경우 구석에 오염물질이 많이 쌓일 수 있고 청소하기가 어려운 반면 둥그런 모습으로 만들었을 경우 청소도 용이하고 오염물질도 쌓일 확률이 적기 때문입니다. 작업실 내부는 자연 채광 또는 인공 조명 장치를 이용해서 밝게 유지를 해주어야 하고요. 밝기의 경우 일반 작업장은 220 룩스 이상, 룩스는 조명을 뜻하는 단위입니다. 선별 및 검사 구역 작업실은 540 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별 및 검사 구역은 미세한 이물질까지 잡아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 밝은 빛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충 방서 설비로 U자형 트랩을 배수구에 설치해야 하는데 방충과 방서는 벌레나 설치류 등 미해 동물을 방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30메시 망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 메시는 채의 눈금 단위로 숫자가 커질수록 눈금 수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장 세척은 거품, 드라이 아이스 등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하거나 분무 세척, 자동 세척, 관류 세척 등을 합니다. 참고로 드라이 아이스를 쏘아 세척하는 청소는 블래스팅 청소라고 하고 이는 이물질을 드라이 아이스로 부수며 청소를 하는 특징입니다. 다음은 해썹입니다. 해썹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고도 하며 식품의 원료 관리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음식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 요소를 확인하고 평가해서 관리하는 인증 기준을 뜻합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은 사전 예방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건강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까지 마련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썹의 단계입니다. 해썹은 12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12절차는 준비 5단계와 적용 7원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를 구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하는데요. 다음 중 해썹의 7원칙에 해당되는 절차는 7원칙에 해당되는 절차가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 순서는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절차 중 준비 단계는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해썹팀을 구성한 후에 제품 설명서를 작성합니다. 이 제품 설명서는 이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사진과 함께 이제 그 제품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후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고 제품의 공정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이 공정 흐름도란 식품을 제조할 때 원료가 들어왔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포장을 하고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단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정 흐름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흐름도를 작성한 후에 공정 흐름도를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준비 5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7원칙입니다. 7원칙은 7단계로 구성이 되고요. 식품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인 위해 요소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이 위해 요소는 생물학적 요소, 화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관리점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위해 요소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후에 이 중요관리점을 잘 지킬 수 있는 한계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한계 기준을 설정한 후에 중요관리점이 잘 이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확립을 해두고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개선 조치 방법까지 함께 수립을 합니다. 이후에 모든 원칙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수립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기록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설정을 하면 헬스업의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인데요. 이 경영 시스템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식품위생검사입니다. 식품위생검사는 식품을 안전하게 검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검사 방법은 미생물학적 검사, 물리학적 검사, 화학적 검사, 관능검사, 독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미생물학적 검사에서는 세균, 곰팡이, 효모, 대장균, 장구균 등이 있는데요. 이때 장구균은 대표적인 위생 지표균으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식품이 분변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장구균은 냉동식품과 관련이 있는데요. 냉동온도에서도 잘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이제 냉동식품이 오염되었다는 뜻으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검사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물리학적 검사에는 온도 검사, 비중 검사 등 일반 검사 방법 등이 있고요. 화학적 검사는 일반 성분을 검사하거나 이제 유해 성분, 즉 중금속이나 농약, 항생물질 등이 검출되었는지 검사와 식품 첨가물 검사 등이 있습니다. 관능 검사는 오감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외관이나 색, 냄새, 맛, 경도, 이물질 부착 등을 확인하는 검사 방법을 말합니다. 독성 검사는 우리 식품 첨가물 단원에서도 한번 배웠는데요. 급성, 아급성, 만성독성 시험이 있습니다. 미생물학적 검사입니다. 미생물학적 검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대장균군 검사가 있는데요. 대장균은 식품위생검사 지표 미생물로 식품이 얼마나 청결한 환경에서 제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여기서 대장균의 특징에 대해 다시 보고 넘어갈 것인데요. 대장균은 gram 음성 무아포 강균으로 유당을 분해해서 가스를 발생하는 통성혐기성 균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gram 음성 유당을 분해하는 특징 그리고 산소가 있든 없든 살 수 있는 통성혐기성 균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대장균군 검사는 정성시험과 정량시험으로 나눠지는데요. 정성시험은 대장균군이 존재하는지 그 검출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대장균군의 유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종류로는 유당배지법, BGLB 배지법으로 사용하는 배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 유당배지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추정, 확정, 완전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정량시험은 대장균군이 그 식품에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었는지 그 수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최학수법, 건조필름법, 데스옥시콜레이트 유당한천 배지법 등이 사용이 되고 이 중 최학수법은 검체 100ml 중 균의 수를 알아낼 때 가능한 수치를 산출해서 표시하는 시험법입니다. 대장균군 검사에서 많이 나오는 지문 중 하나가 TCBS에 의한 정성시험인데요. 이 정성시험은 대장균군에 의한 정성시험법이 아닙니다. 대장균군과 관련이 없고요.
이는 우리 세균성 식중독 중에 감염성 식중독에 해당이 되던 장염 비브리오균이 존재하는지 그 검출 유무를 검사하는 시험법으로 대장균군 검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미생물 검사입니다. 일반 미생물 검사는 식품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 수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총균수 검사와 생균수 검사가 있습니다. 이때 생균수 검사는 살아있는 생균만을 검사하고, 총균수 검사는 살아있는 균과 죽어있는 균, 즉 생균과 사균을 모두 검사합니다. 먼저 총균수 검사는 식품에 있는 균수 전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일반 세균수의 경우 7제곱g부터 초기 부패로 판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균수 검사의 종류입니다. 총균수 검사에는 브리드법, 혈구개수기를 이용한 측정법, 하워드법이 있습니다. 브리드법은 세균의 총균수를 검사하는 법이고, 혈구개수기는 효모와 곰팡이를 검사하고, 하워드법은 곰팡이의 균사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생균수 검사입니다. 생균수는 시료에 미생물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식품의 신선도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로 표준 평판 배양법이 있는데요. 이는 미생물 배양액에 멸균 식염수로 10배씩 희석하고 표준 한천 평판 배지를 이용해서 35도씨에서 24시간에서 48시간 배양해서 생기는 진락수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표준 평판 배양법에서는 시행하는 온도와 시간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이화학적 검사법입니다. 이화학적 검사는 일반 성분이나 중금속, 잔류항생 물질 등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산화제인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해서 물속에 있는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는 데 필요한 산소 소모량을 뜻합니다. 이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 차이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산화제인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호기성 미생물을 이용해서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모량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휘발성 염기질소입니다. 휘발성 염기질소는 화학적 신선도 판정 방법인데요. 이 휘발성 염기라는 것은 신선할 때는 적은데 이제 식품이 시간이 지나고 부패할수록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패할 때 발생하는 휘발성 암모니아와 아민류 등 염기질소를 측정해서 얼마나 신선한지 판정을 하게 되고요. 육제품에는 휘발성 염기질소가 20mg%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행정입니다. 식품위생행정은 기출에 나왔던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록을 하였고, 만약에 새로운 문제를 마주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읽어보면 문제 속에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품위생법의 제정 목적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양 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입니다.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로 표시를 하고요. 열량의 산출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1g당 4kcal, 단백질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를 각각 곱한 값으로 킬로칼로리를 산출을 하고요. 이제 알코올 유기산은 7kcal, 유기산은 3kcal를 곱한 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 4, 4, 9를 곱해주시면 되지만 수분이나 무기질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냥 0으로 산출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나트륨의 단위는 밀리그램으로 표시를 하고 이는 킬로그램이나 그램과는 다른 단위이죠. 밀리그램임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에는 당류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합니다.